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격전지가 된 대구시장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엔 추경호 전 부총리가, 민주당 후보엔 김부겸 전 총리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추 후보는 대구 경제 발전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자신을 회초리로 대구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부침을 겪은 추 후보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니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대로 가면 다 돌아선다. 그 애정어린 꾸짖음 앞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원팀입니다. 컷오프의 반발에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다 포기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끌어안겠다고도 했습니다. 빈자리가 될 추 후보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이 전 위원장이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는 맞대결 상대인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경쟁을 예고하면서 대구 경제발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같은 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바뀌어야 한다며 자신을 회초리 삼아달라 호소했습니다. 대구시장이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이번에야말로 대구가 국민의힘에 혼을 내셔야 이 나라가 삽니다. 개소식에는 여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이 대거 집결해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추 후보를 향해 정치를 같이 해온 만큼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대구의 대진표가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이 결국 불출마를 택하면서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부겸 대 국민의힘 추경호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됩니다. 과연 보수의 본거지이자 국민의힘 상징과도 같은 대구에서 민주당이 시장을 꿰차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 두 분과 함께 판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유정, 신현영 전직 민주당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개소식 영상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늘 대구에 와서 우리가 남이가 이대로 가면 민주당 일당 독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물에 또 쏘가가 찍다가 그래 대구 왜 되십니까? 김부겸이 당대표를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고 옆에 서 있으라면 옆에 서 있고 뒤에 서 있으라면 뒤에 서 있겠습니다. 당의 이름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김부겸 후보 쏟고 쏘갔는데 또 속을 겁니까? 라고 대구에 일침을 가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개소식에 참석을 했는데, 김부겸이 오라고 하면 오고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않겠다. 민주당이 색깔 내지 않겠다. 하라는 대로 지원은 다 해주겠다.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은데,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동부 전선은 민주당으로서는 항상 취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국가대표급 선발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강원의 우상호, 부산의 전재수, 울산의 김상욱, 그리고 경남의 김경수. 마침표는 대구의 김부겸이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초반의 여론조사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달리 지금 가면 갈수록 좀 좁혀지고 있는 형세입니다. 때문에 대구에 대한 불안감도 큰데, 앞서서 또 대구가 이 갈등, 국민의힘 그 공천 후유증이 워낙 격하다 보니 조영, 이진숙 두 사람 또는 이진숙 한 사람이 완주를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더 승산이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대구만은 내주지 않기 위해서 막판 교통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추경호 의원 그 공석이 되는 재보궐에 이제 이진숙이 나서게 되고 결국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자, 판세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네, 아무 분이나. 먼저 하시죠. 네. 글쎄요, 저는 이제 그 김부겸 후보가 5번째 도전인데요. 그렇죠. 2016년에 1승 3패죠. 그렇죠. 1승 3패였고 이제 5번째 도전인데 2016년에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60% 정도. 아,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수성갑이었죠. 네. 수성갑이었고요.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시절이죠. 박근혜 정권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건데
김부겸이라는 간판으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김부겸의 능력이나 인물 됨됨이나 이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대구 시민들이 한마디로 써먹을까 말까 이거를 결정하는 선거가 이번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 선거를 놓고 보면 김부겸 후보가 2014년에 출마했을 때 40%였어요. 네네. 그게 시장 선거로서는 민주당으로서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까지 나온 거는 1대1 구도 속에서 양자 구도를 다 대입을 해봤을 때 가상 대결로서는 다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네네. 갈수록 아마 보수 결집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김부겸이라면 곁을 한번 내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여당인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너무나 엉망이니까 아마 당 지지율도 그렇게 형편없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의힘마저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1대1로 완전히 이게 구도가 굳혀졌기 때문에 다시 보수 결집의 가속도는 붙을 것이다. 여론 지표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이 애초에 이거를 시작할 때 15% 격차 정도 나야 이제 시작을 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렇죠, 그건 결코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고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최근 여론조사 하나 소개를 하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대구 MBC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가상 양자 대결을 벌인 결과 김부겸 49.2, 추경호 35.1, 일단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부동층으로 돌아섰던 보수의 표심이 김부겸 후보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좀 어느 정도 항상 이건 박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예상은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간이 갈수록 이제 빅매치로서의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소개해주신 그 여론조사 보면은 14%포인트 격차이잖아요. 네, 네. 그거는 4월 18일, 19일 날 조사한 맞습니다. 것이고, 그 이후에 한국리서치 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20일에서 22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김부겸 43%, 그리고 이 추경호가 26%. 이렇게 나와서 아직은 무당층들이 지지할 의사가 없다가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의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사실 국민의힘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표심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여전히 샤이 보수의 그런 지지율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선거 쉽지 않다,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이 김부겸 후보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실 출마한데도 꽤나 여러 고심 끝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구도는 결국에는 국힘의 그동안의 대구를 사실 인구 소멸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뭔가 성과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국민의힘 보수에 대한 회초리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 보수 대통합을 할 것이냐, 이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추경호 의원이 얼마나 추격하고 오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제 개소식도 하고 50여 명의 지금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가서 힘을 실어줬고,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도 다 해드림.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 그다음에 로봇이랑 AI 수도 만들어드리는데 정부 여당으로서의 전폭적인 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고, 또 그런 면에서의 또 국민의힘 심판론이 얼마나 대구 시민들한테 먹힐 것이냐,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부겸 후보가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아니, 시민들이 어떤 할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맞습니다. 아, 내가 김부겸 찍으려고 했는데 2번 찍었대, 이러잖아요. 가면 자동으로 2번을 찍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구 관성이라는 게 시민들의 무섭습니다. 예, 그런 속성이고,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20, 30대 대구의 그런 젊은 층들이 많이 보수화된 상황, 그리고 어르신들은 당연히 또 워낙에 매번 보수를 찍었었기 때문에 김부겸이 얼마나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경선에서 막판에 국민의힘이 추경호, 유영아 의원이었죠. 추경호 의원은 윤 어게인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유영아 의원은 박 어게인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를 보면은 아, 그래도 윤 어게인이 더 센 건가?
이런 보수에서 그런 또 판단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호 의원의 지금의 그 사법 리스크가 있고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이 그래도 뭐 경제 전문가, 행정의 달인,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한 그런 행정을 계속 내세우면서 김부겸보다 내가 대구시를 더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허위이다라는 것을 김부겸 총리가 명확하게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급에다가 또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여러 면에서의 그런 실력을 계속해서 돋보이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시너지를 내는 모습들을 대구 시민들한테 아주 겸손하게 설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는 김부겸에 대한 미안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분께 이 공통 질문 이 두 가지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드려볼게요. 오히려 추경호가 낫지 않냐. 유영아는 박근혜 대구에 한해서는 박근혜가 여전히 좀 대구를 상징하는 정치적 인물인 상황에서 유영아가 나서게 되면 한 바퀴 같이 하면 치맛바람이 돌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대구 내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 전해드리고 두 번째 지금 대구에서 부동층으로 빠진 이 무당층으로 빠진 이 사람들이 국힘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결국 국힘 후보로 올 것이다. 또는 민주당이 바라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분들이 회초리를 들든지 아니면 너희도 미워서 이렇게 하면서 투표 자체를 외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 대한 40% 중후반대 또는 50% 초중반대까지의 지지세는 분명히 투표자로 나오기 때문에 승산이 크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현 의원님.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난 지방선거가 아마 전체적으로 50.9%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60% 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양주구도에서 가상대결에서 항상 높게 나왔는데 반드시 김부겸을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달려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유영아가 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3선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그래도 이제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뭐 이런 얘기 다 빼고요. 그래도 유영아보단 추경호가 더 깜냥이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뭐 그런 판단들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인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유영아 후보가 됐다면 아마 그게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지가 좀 생겼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가서 인사하고 그런 뭐 의사를 비친 것과 동시에 실행이 된다면 저는 김부 후보에게 결코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오히려 다양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는 뭐 너무나 천양지차이고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이 지지를 강력하게 보내주고 있는 것도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만날 수 있는 뭐 여지는 좀 더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많게는 20-30%로 잡히는 이 무당층의 선택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이제 수치를 말씀 안 드리고 갤럽 지난주와 그 전주를 비교를 해보면 김부겸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옵니다. 네. 양자 대결에서. 네. 그런데 추경호 후보는 낮아요. 본인이 가져오신 지지율이. 그런데 이제 그 사이의 갭은 지난주 주말 사이에 후보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구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도 일단 불출마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겠죠. 이진숙 불출마도 물론 뭐 재보선 지역에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물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예상은 됩니다. 예. 그래도 1대1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그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것. 다만 추경호 후보가 이진숙 후보의 손을 잡고 같이 팀플레이 할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대구의 유권자들 또 김부겸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랄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무응답층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마음을 정하는 분들도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좀 이렇게 흥미롭게 이 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혜님. 저는 그래서 지금 40일도 안 남은 이 타이밍에 김부겸 후보의 캠페인을 대구 시민들이 많이 예의주시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민주당을 대변하는 김부겸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그리고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인물론으로서 김부겸이 있다라는 걸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죠.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김부겸이 캠페인하는 것을 그대로 존중하고 정청래 당대표도 그랬잖아요. 오라 그러면 오고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뒤에 서라 그러면 뒤에 쓰고 좋은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현명한 자세라고 보고 합리적 중도의 김부겸 후보를 부각을 시켜서 저는 이제 대구 시민들이 그 윤석열 비상계엄 탄핵을 겪으면서 실용주의적인 그런 필요성을 정치적으로도 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대구 경북 통합법 그거 4년 동안 20조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날렸어. 누구 때문에 날린 거야?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그런 후보들의 난립. 그러면서 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론이 당연히 가야 되고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은 김부겸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앞으로의 하루하루 캠페인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무당층이 그래서 추경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김부겸의 전략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는 바꿔봐야 된다. 김부겸이라면 할 수 있다. 대구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의 실용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명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바람이 밑바닥부터 끌어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 3일 개표 이후에 대구시장 김부겸 이런 역사적인 문구가 화면에 잡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맞대결이 확정됐습니다. 대구 분위기 지금 어떠신지? 대구 분위기 일단 이진숙이 저렇게 드랍할 가능성이 높다. 예. 뭐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어제 김부겸 그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도 갔다 왔거든요. 아, 예. 거기에 그 사실상 아고라가 열렸어요. 아하.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건물 안에는 뭐 1층, 2층, 3층 다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예. 많았고 또 그 건물 앞에 광장처럼 사람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뭐 앞으로 선거 어떻게 될 것 같다. 김부겸이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강수영 변호사님, 네네네. 사람들이 좀 알아보던가요?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나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뭐 알아보기 시작해가지고 뭐. 강셀러.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민심 청취를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예. 그 취재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먼저 다가와 주시니까 뭐 이런저런 대화하기가 너무 쉬워서. 근데 이제 이진숙이 저렇게 드랍할지 몰랐다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 그래요? 뭐 결국엔 저렇게 되겠지 죄복을 받으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장동혁 이제 지도부가 저 설득하고 흡수하고 이게 아니고 이진숙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보궐 없어. 무소속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대구시장도 민주당한테 지고 당신은 재보궐도 못 나오고 그렇게 하면 당신 정치 낭인 되는 거야. 네. 원수 되는 거고 평생 욕 먹고 살래? 재보궐 받아. 이게 협박이죠, 협박. 그렇군요. 예, 거기에 굴복하리라고 대부분 이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했었다.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봐요. 좋습니다. 예. 상대 선발이 선동열인데 네. 우리 팀에서 뭐 김상엽이 나가든 박중식이 나가든 김태환이 나가든 중식은 조금 낫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의외의 경기를 펼치는 투수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좋습니다. 이제 어쨌든 상대 선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추경호든 유영하든 그다음에 이진숙이든 다 지지율이 안 된다는 게 1대1로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자로 가면 둘이 다 죽는 거니까 이진숙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이진숙 얘기하기 전에 저는 현장이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그러니까 어제 갔다 오신 개소식 현장 어땠는지. 네. 사실은 저는 정치부 기자 한 10년, 15년 했죠. 하는 과정에서 대구에 선거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내려간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대구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을 오지 말라.
이런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민주당 의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도부가 예, 그렇죠. 오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 근데 정청래 대표도 어제 오셔가지고 그걸 분명히 의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철저히 뒤에서 돕겠다. 오지 말라면 안 오겠다. 그런 코멘트까지 하시던데. 아, 그래요? 네네네. 강소영 변호사, 네. 또 긴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얘기를 할 때 몇 번째 줄에 서 있었습니까? 줄이 의미가 완전 시장통에 예. 정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와 진짜 사람 많은데 정말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나요? 예, 예. 셀럽이지만 자리 보장 못 받았다. 전혀 보장은 없죠. 아직. 아니, 뺐지만 60명 내려왔다. 아니 거기 유인태 사무총장님 이런 분들도 막 이렇게 아하. 뛰어가시고 그 정도였나요? 박지원 의원도 막 이렇게 박지원 의원도 앞으로 놀려. 가는데 오. 고생하시고 아하. 근데 이제 어제 그 이제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예. 일단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영상이 아하. 띄워져서 네. 그 순간에 네. 영상이 나오는 순간에 약간 탄식입니다. 아, 정적이 좀 흘렀다. 아니 정적까지는 아닌데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하, 그런 분위기 좀 있었나요? 뭐 예. 나가지고 이거 지금 영상 나갑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예. 대구 시민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혐오 정서가 강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비토 정서 그렇게 있나요? 아주 강하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 아하. 전혀 다른 지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네. 뭔가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고 잘하고 있고 또 대구에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호적이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선거 개소식에 오는 사람들이 뭐 그냥 일반 시민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네. 그래도 민주당 쪽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이라 봐야겠죠. 네. 그리고 기초 출마 예정자들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분들에서도 조차도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왜 부르셨지? 그래서 더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혹시 정청래 대표 오시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도움 되려고 오시는 거 아니야? 아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하면 또 한 시간 또 가야죠. 네. 예, 그런 구도로 보는 분도 계신다. 그렇죠. 예. 라는 것까지 이야기 듣고요. 근데 사실 예. 뭐 개소식이니까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맞아요. 근데 예. 현장에 모인 분들은 얘기한 대로 정치 고관여층이 여러 가지 뭐 얘기들 하지만 지금 김부겸 후보가 잡고 있는 그립을 보면 김부겸 그렇죠. 후보 중심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총력전을 보여준 거죠. 총력전을 예. 보여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정청래 대표도 그걸 의식해서 이제 오지 말라면 안 오겠다 이 얘기까지 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김부겸 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마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구도로 보면 어제 김부겸 전 총리 개소식 동시에 했고 또 뭐 추 의원도 대구시장 후보가 됐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추경호 의원이 후보가 되면서 사실은 추경호 후보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윤호개인 구도예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달성에 자기 지역구에 또 이준숙마저 재보궐이 되면은 이준숙 지금도 방송 나와서 네. 내란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난 동의하지 않는다. 재판은 4심까지다. 그러고 다녀요 아직까지.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대구를 휘저으면은 그냥 내란 세력들이 선거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내란 뭐 이런 거 반성 안 합니다. 예. 내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저는 인상적인 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거판은 어떨지 몰라도 대구는 오히려 김부겸 총리는 윤호개인 심판보다는 대구 현안에 집중하는 그렇죠. 거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뭐랄까요? 이쪽은 오히려 윤호개인 구도인데 대구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특히나 TK 신공항은 제가 그 정치부 출입할 때 굉장히 오래된 이슈잖아요. 맞죠. 이런 네. 이런 숙제가 오래된 숙제를 풀겠다라는 건데 이런 구도에 대해서는 뭐 대구 현지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네. 수도권에서 만약에 이런 선거판이 벌어지면은 저 내란 세력들 이렇게 비난하고 네. 내란 청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 세력이고 극우 세력이고 이렇게 공격하면 되는데 대구는 특수합니다. 대구는요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계엄에 실패한 게 문제지.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내란이라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계엄을 하려면 잘해가지고 민주당을 쓸어버렸어야지. 멍청한 게 어설프게 건드려가지고 정권 다 넘겨주고 이 무능한 놈. 이 비난하는 취지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30% 뭐 내외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정도 수 될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거기 일부 중도층으로 넘어간 지금 잡히지 않은 표심까지 하면 사실 지지율은 시작하는 지지율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극우고 부정선거 세력이고 그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워낙 강하다 보니 이 개헌마저도 민주당이 너무 잘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 근데 하려면 제대로 하지. 제대로 못해가지고 민주당한테 정권 넘어갔으니 윤석열도 싫어. 근데 부정선거론도 싫어. 하지만 민주당은 더 싫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대구 선거가 해볼만 하다는 거지. 네. 실제로 대구에는 그런 정서가 좀 강하게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해야 되는 전략이 굉장히 저는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다 대고 내란 세력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대구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뽑혀야 대구가 변화될 수가 있고 대구에는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내가 대통령과 같이 협조해가지고 대구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여기 지금 대구시장 나온 사람이 뭐 시장 돼가지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시장 뽑아가지고 대구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요렇게만 가고 있거든요. 내란 쪽으로 가지 않고. 이건 저는 아주 정확한 전략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저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은 달성 가겠죠? 본인 굉장히 희망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소문으로는 달성군 쪽에서 주로 선거운동을 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대구 전역에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못 믿는 것 같아요. 준다고 말은 하나. 황우영 뭐 하여튼 저 국민의힘에 이제 좀 중심되는 기류들은 그거도 경선이 원칙 아니야?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니까. 박덕근 공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황우영한다. 근데 그러니까 경선해도 이겨요. 지금 분위기 지금 누가 지금 내려갈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선에도 이기고.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전략 공천하는 모양새보다는 그래도 경선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게 아마 이벤트가 된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벤트라기보다는 뭔가 거래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대표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공간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모양새지. 뭐 지금 달성에 뭐 물론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 지역이긴 하니까 막대기가 나와도 되긴 하지만 뭐 거론되는 인물도 없고 이준석을 거기서도 밀어내는 모양새를 만들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거는 그 정도만 해도 배려한 것이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어쨌거나 추경호 그 후보가 된 것을 보면 본인은 이 얘기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 경제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프로 경제 시장.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에는 더 전문가다. 김부겸보다.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맥락이 뭐냐면은요. 자, 이진숙하고 추경호하고 같이 이제 뛰어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진숙은 역할이 집도키를 결집시키는 거. 지금 투표장 안 나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한 앵그리 보수들을 다시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이진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추경호는 이진숙과 사실상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집도키만 지켜가지고 대구시장 선거 지금 이길 수 있느냐. 김부겸이 상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럼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근데 추경호 쪽 캠프 쪽의 이야기는 우리는 경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이진숙은 집도끼 지키고 나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유능하다. 경제는 보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외연 확장을 하고 이진숙이 집도끼 지키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던데 이 초식 어떻게 보세요? 나는 참. 자, 열심히 해야죠. 뭐. 열심히 하겠죠. 잘하라고 하면 되죠.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외연 확장을 한대. 내가 참.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하겠죠. 무슨 분담이 돼요? 분담이 되기. 똑같은 사람들인데. 같나요? 더하지. 더하죠. 그렇죠. 추경호가 더 많이 누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그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대구 정치의 기득권을 상징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명태균 20억 설도 있었고, 명태균 게이트 당시에 뭐 여러 재판을 지금 동시에 받고 있는데 본인이 무슨 프로 경제 전문가라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옛날 정권 실세고 지금 정권 실세랑 붙으면 지금 정권 실세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닥 정서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추경호 그냥 윤석열 정부 실세죠.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경제 전문가, 경제 프로인데 그러면 지금 대구 달성 경제 좋아졌습니까? 대구 경제 좋아요? 본인 계속 정치했잖아 대구에서.
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본인은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나 정말. 실제로 당할성은 좀 변화가 있었나요? 어떠세요? 아니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 이제 뭐라고 할까 농공의 복합이랄까. 그렇죠.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네.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그 출근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긴 있어요. 그쪽에. 그런데 네. 발전을 했다. 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죠. 네. 알겠습니다.